K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관한 후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평론가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인천 출신이죠. 윤상현 의원에 네, 대한 네. 얘기 좀 맞이해 주실까요? 이번에 인천에서 지역구가 2명이 당대표 나섰어요. 원희룡까지도 그렇죠. 굴러온 예, 노리긴 예. 하지만은 나서서 뭐 인천에서는 괜찮은 거죠. 예. 중앙정치 무대가 크면 클수록 인천 정치의 그 비중이 커질 것이고 네. 또 인천에서도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젊은 새로운 정치인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건데 앞서 김은경 교수님이 이제 윤상현 의원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어차피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가 잘나고 못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혁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뭐냐면 당원 80%예요. 그리고 국민 20%입니다. 국민 20%는 하나 많은 얘기예요. 그리고 당원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영남입니다. 그럼 영남 정도의 이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뭘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쪽 사람이니까 네. 잘 압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한동훈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1차에서 가반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관전 포인트지. 한동훈 대세론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볼 때 저는 국민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당정 관계 아마 파탄 날 겁니다. 당내 갈등 폭발할 겁니다. 예. 여야 관계 이미 지금 파탄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간다면은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당심이 이렇게 가는지 저도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저는 한번 강연도 가고 토론회나 방송에서도 최소한 당원 50% 민심 50%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유가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당원 의견을 80%로 간다고 하면 그 당원이 결집하면은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으로 가면은 결국은 한동훈으로 갈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당내의 관계, 여야 관계가 파손날 경우에는 정권 자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각파도와 만날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은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에 있는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 당신과 민심은 같이 가지 않고요. 거꾸로 가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과 계획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윤상현이라고 봐요. 윤상현. 그러니까 윤상현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예. 이거 충격이죠. 대통령도 긴장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당 내부도 긴장하고 야당도 긴장. 이 뭐지? 보수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상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요. 8대2니까? 8대2니까. 그래서 김웅 교수님 말씀하신 그 마음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아니지만은 영남에는 한동훈의 시간이에요. 윤상현 후보에 대한 강점, 리스크, 얘기해준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한동훈 후보까지 연계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당선이 됨과 동시에 당대표 후보로 이미 일찌감치 언급이 됐었어요. 당시 안철수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개인기가 출중하다는 거는 여러 차례 전당대회에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도 예. 2위를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나경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 이번에도 나오면서 차기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또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이게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깔끔하게 이번에도 자신의 이 능력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당대표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좀 잘 보인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구도 자체가 친윤과 반윤 이걸 깨트릴 수 없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의 위치는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서부터 친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사실 반윤이라는 모습도 지금까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연판장 돌릴 때도 스스로 알아서 물러났고 여러 가지 모습들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의 또 거리두기 하지 않은 모습들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게 저는 이 포지션 자체가 주변인 포지션이 이번에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원희룡 전 장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전만 해도 나올 생각이 1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겠다, 양 후보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전에 19일 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20일 날 마음을 결정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 믿을 수 있는 친윤 후보가 없다 보니 원희룡 전 장관을 했던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그걸 감싸줬던 장관 예.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냥 친윤의 아바타로 나타난 게 아니냐. 한동훈이 이제 아니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직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통령의 권유 좋은 얘기로 권유를 받고 나온 후보가 무슨 당대표를 할 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자격이 없다. 그런데 친윤의 지지를 받을까봐 살짝 염려가 된다. 그래서 결승 투표로 가서 2파전에서 둘이 붙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염려가 현실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 원희룡의 2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네.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예. 가봐야 알죠. 우리 김웅 교수님 참 재밌는 분석을 하셨는데 예. 저도 비슷해요. 생각은 뭐 예. 다른 얘기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일단 지금 영남 당원들은 한동훈이 싫으면은 대통령이 어중을 두고 있는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 정서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희룡이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사람 정치학을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대통령에서 원희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든든하다는데 예. 그걸 찍어줘야지 이거예요. 뭐 100% 다 그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수의 영남의 여론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다 이겼잖아요. 수도권에 다 졌는데 예.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 비율이 적으면은 원희룡도 어려운데 비율이 많기 때문에 대구, 영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여론을 보면은 한동훈 한 50 전체적으로 예. 한 50 정도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원희룡 한 30 가져가요. 나머지 20 가지고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은 누가 할까요?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두 후보들이 이제 힘을 실어주면 어떨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2차 결선 투표의 관전 포인트예요. 1차에서는 결국은 1등, 2등이 원희룡과 한동훈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첨언 드렸습니다. 1, 2등이 원희룡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원희룡.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한동훈 원희룡. 아, 네. 1등은 한동훈. 예. 거의 뭐 정해졌네요. 뭐 국민의힘 저는 당대표 그렇게 봐요. 예. 1, 2등이 뭐 다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뭐 혹시 다른 뭐 괜찮은 후보, 뭐 민주당이 위협이 될 만한 후보 뭐 생각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다행히 출마를 하지 않아서 민주당도 아우 다행이다라고 예. 생각할 것 같은 저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김재섭. 예? 김재섭 의원. 아, 나 유승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 저는 안철수 얘기했잖아요. 안철수는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유승민 의원은 대중적 인기가 있지만 이 당내가 예. 너무 약하고 근데 김재섭 의원은 당내 지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대중적 인기도 당연히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싫지만 김재섭 의원은 좋다. 라는 이 보수 지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최상병 특검도 이런 정도는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냐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는 의원이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젊은 어떤 진짜 수도권, 중도 그리고 젊은 층들을 많이 흡수했다. 저는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로 나왔으면 경쟁력이 있었고 만약에 됐다 그러면 민주당에 굉장히 위협적인 네. 인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안 나와서 다행이지만 참 아깝다. 신선한 의견이시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뭐 반길 만한, 뭐 위협될 만한 뭐 누굴까요? 4명에? 4명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까? 예. 한동훈이죠. 뭐 그러면 결론은 뭐 낫네요. 1등 뭐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갈등이 증폭되면서 민주당은 그렇죠. 뭐 만세.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해도 예. 괜찮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4명 다 땡큐인데 그래도 한 사람이 조금 더 덜 좀 땡큐다 하는 사람이 저는 네. 한동훈. 완전 위원장. 정반대네요. 네. 오히려 한동훈 당대표가 저는 4명 되면은 중에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민주당에는 그래도 않다?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됐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다 지지 못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 초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는데도 네. 당원과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육박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그 인지도가 훨씬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아직 진정성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받아야 된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안 받아도 되지만 국민의 민심이 이렇다. 민심이 네. 이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조건을 여러 가지 걸었죠. 네. 그래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 안 한다 하겠다. 네. 라고 얘기한 후보 유일한 후보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국민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하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산들은 있겠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 살짝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네. 라고 좀 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하셨잖아요. 그 셈법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니 아까 뭐 말도 뽑아 오셨습니다만은 이 셈법이 뭘까요? 한동훈 얘기는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쏟아냈던 말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가벼워요. 저는 가끔마다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때 김포 가지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목련꽃이 필 때쯤이면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등등등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화와도 뜬다고 얘기하고 네. 그 얘기 다 뭡니까? 다 꽝입니다. 최상병 특검 꽝입니다. 선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없느냐? 뭔가 좀 차별성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협상에 들어가면 조건이 많아요.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거는. 아니 그런 세법이 없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핵 문제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같은 경우는 안 받아줘요. 그건 한번 해보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전혀 진정성 없어요. 없는 거고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서 이제 신경 써야 할 때 뭐건 이재명의 노후한 이미지가 부담스럽죠. 그대 뭐 인정은 해요. 그러나 예. 노후화에 대한 부담 쓰기 전에 여권 자체 내부적으로 몰락한다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연임하겠다. 별로 크게 두려움 느끼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뛸 때 막 뛰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출마한다고 할 때 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놨어요. 이재명 예. 대표가 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연임해도 괜찮겠네. 가자. 땡큐 한동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정성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득표 전략에는 당대표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이거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를 집권당이 예. 그만하세요. 그 수사 이제 특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절차와 여당의 무게를 강조하는 게 윤상현이고 한동훈은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예. 받을게 아니면 말고 김포 서울특별시 김포가 됐을 거야. 아니면 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발의도 뭐 진성정도 없지만 발의하고는 안 됩니다. 가볍네 이것도요. 가볍죠.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좀 튀어보겠다. 네. 조금 내가 좀 신선하지. 총선 챔피언 책임 묻지 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선거 전략으로는 잘 선택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7명 가까이가 특검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대회인 만큼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래? 라고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제 친윤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지금 보여줬던 모습들이 네. 결국 친윤표는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당정 관리에서의 정상적 관리 뭐 이런 것들 관계 설정 이런 것들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어차피 친윤표 버리고 대신 반윤과 비윤표를 제대로 끌어안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먹힐 수는 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 이후에 또 막닥뜨릴 문제다 보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일단 돼야 대선 주자로 계속 언급이 될 네. 거다라는 그 전략에서는 선택은 잘했다. 친윤표를 좀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참 이게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뭐 그야말로 찐윤이다. 진짜 윤이다 했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런 지금 뭐 반윤 포지션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정치는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친윤표 포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아니 대구 경북이 친윤표인데 거의 90%가 네. 한동훈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윤표를 다 차지하고 영남에서는 친윤표 절반 정도는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당론이 특검에 반대하는 건 당론이었어요. 네. 당론을 엎어도 좋아? 당 대표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괜찮아. 왜? 영남에서 절반은 지지하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승부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책임감이 없어요. 나머지 윤상현이나 또는 나경원 같은 경우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당론을 모았는데 당대표도 이거 당론을 엎어버려요. 그럼 본인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동훈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던진 것이고 그 예. 전략은 나름대로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참신하지 않습니까? 받아주네. 김원 교수님이 지금 그 얘기 좋아하잖아요. 괜찮네. 있는 사람 당대표 돼보세요. 그걸 노렸다. 다음 날 바로 이재명 욕합니다. 못다한 말씀 한 1분 정도씩 꼭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웅현 교수님. 저는 이 친윤, 반윤, 비윤 이런 지금 개파의 이 구도 안에서 치러지는 네. 전당대회가 이게 윤심으로 가까워지든 아니든 민심에서 멀어진다. 예, 이런 구도 자체가 민심으로 멀어지고 예. 저도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후에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될 것 같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보수의 혁신을 이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을 해왔고 네.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을 애정 있게 지켜보는데 그렇게 크게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내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지하고 반대하고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된다고 하면은 당정 관계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당내 관계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여야 관계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동훈보다 한동훈 더 이유가 여권에서는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